예, 어제 우리 곁을 떠난 고 김수미 배우. 춤추면서 보내달라. 울면서가 아닌 웃으면서 춤추면서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했다고 하죠. 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시면서 영원한 일용엄니 배우 김수미 씨의 영정 앞에 조문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 준비했습니다. 우리 김수미 선생은 가족 같은 사람이고 또 정말 오랫동안 옆에서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건강이 뭐 근래에 그렇게 많이 아프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셔서 조금 좀 충격이 있어요. 김수미 씨가 옛날에 참 이쁘게 생겼거든. 조그맣고 무슨 엄마 이런 엄마가 있냐고 돌아가기 시작할 때 자기도 이제 밤새도록 고민을 했대. 목소리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해서 그래서 오늘날의 유령의 엄마가 탄생을 했고. 답답하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통화하고 오히려 내 건강 걱정해주고 며칠 있다 한번 봅시다, 식사라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청천벽력이 뭐 그냥 건강이 뭐 이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았거든. 목소리도 뭐 괜찮았는데 오늘 소식 듣고 놀랐어요. 마음이 아주 그냥 황망합니다. 예, 임주혜 변호사님.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유인촌 전 장관을 비롯해서 배우 김용건 씨, 또 박영호 씨 모두 전원일기에서 연기 호흡을 맞췄던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고 김수미 씨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원일기의 일용엄니 역할을 정말 훌륭하게 해내셨는데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 일용엄니라는 캐릭터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그만큼 그 탁월한 연기력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원일기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들도 고 김수미 씨의 이 죽음의 허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불암 씨는요, 이 김수미님의 이 연기력을 좀 극찬을 하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일용엄니 역할을 어린 나이에 소화했던 이 김수미님의 연기력을 다시 한번 칭찬하면서 고인을 기렸고요. 예.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김용건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이 고 김수미 씨와 함께 예능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얼마 전에도 통화를 나누면서 오히려 본인의 건강을 걱정해줬는데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어 황망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도 이 전원일기에 함께 출연을 했기 때문에 고인에 대한 또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 자, 강성필 부위원장. 네. 사실 김수미 씨 하면 일용엄니 캐릭터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신 분이잖아요. 네. 뭐 조금 전에 유인천 장관도 얘기했습니다만 화려한 배우라기보다는 인간미가 있었던 가족 같았던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실 연기를 할 때만 해도 20대 후반, 30대 초반 오히려 아들보다 나이가 어렸던 엄마 역할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최초에 이 김수미 씨가 작품 캐스팅이 될 때는 본인보다 2살이 많은 박은수 씨와 둘이 사는 역할이라고 해서 아내 역할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막상 작품을 들어가 보니까 박은수 씨의 엄마인 겁니다. 그래서 당시 31살의 배우였던 여배우로서는 이 할머니의 역할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어서 거절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당시 PD가 김수미 당신 안 하면 일용인의 전체를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해가지고 김혜자 씨랑 다른 분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결국 일용이라는 그 목소리로, 특유의 목소리로 데이트를 치면서 우리 기억 속에 이렇게 오래까지 남을 수 있는 대배우가 된 거죠. 예, 얼마나 연기 연습을 했겠습니까? 사실 전원일기 하면 두 가족이 대표적이죠. 김 회장님, 양촌리 김 회장님 댁과 일용엄니 댁 이렇게 두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뭐 기억 이제 좀 나실까요? 가까이 좀 보시면 최불암 씨와 김혜자 선생님께서 부부였고 그 장남이 김용건, 둘째 차남이 유인촌, 양촌리 그 이장, 마을 이장을 맡기도 했고 부인이 고두심, 부인이 박순천. 지금 보면 다 이제 중견 이상의 배우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자, 일용례는 주로 우리가 복길례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박원수 씨 아들 김혜정 씨가 부인이었고요. 김지영 씨 복길이, 유덕환이 막내 아들로 나오고요. 남성진 씨, 임주혜 변호사 보면 이 남성진 씨가 결국은 이 최불암 선생의 막내 아들인데 결국 김지영 씨와 실제로 이 전원일기 할 때는 둘이 부부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실제 결혼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원일기라고 하면은요, 드라마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출연진들이 수십 년을 또 이제 함께 연기를 하면서 실제로 남성진 씨와 김지영 씨는 부부의 연을 이어가기도 했고요. 이 전원일기는 1980년도부터 이제 방영을 시작했는데, 이 1980년대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농촌 사회가 급격히 해체를 겪는 그 격동의 시기라고도 볼 수 예. 있습니다. 이 전원일기에는 맞서 설명 주신 것처럼 두 가족이 등장하는데, 양촌리의 유지라고 볼 수 있는 김회장 댁과 상대적으로 대비되게 이제 우리 고 김수미 씨가 홀어머니로서 이제 아들을 키워내고 있는 이 일용이네에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어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일용이네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사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좀 쉽지 않은 환경,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또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드라마에 고스란히 담기게 되면서 이 일용이네가 사실 전원일기에서 감초 역할을 정말 톡톡하게 해낸 것 같습니다. 예. 김 회장 댁은 여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만 또 동네 여러 이웃들을 돌보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고, 일용이네는 서민적인 분위기로 우리네 일상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전원일기 일용엄니의 탄생을 알렸다면 김수미 씨는 이후에도 여러 가지 연기 변신을 합니다. 이후에 했던 연기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불 좀 빌릴게요. 그 공원서 담배 못 펴 가. 뭐든다고 뭐 요구는 게 자랑이야. 안 그냐 이가. 하얀 애가 또 끔처럼 질겅질겅 씹다 확 뱉어 던지면 내 머리도 부스러기 홀랑 쳐먹어봐야 확 뽑아가지고 그냥 다짜고리를 쳐먹고 어찌까. 이러듯이 싸가기 나는 지옥에서 매 젠틀맨 소리 좀 듣지 말고 나같이 욕쟁이로 가니까 인병 또 확 쳐먹어. 아이. 예. 장희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조금 전에 정세균 전 총리가 나오셨는데 네네. 후원회장을 김수미 씨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세균 전 총리하고 인연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동양이에요. 아. 김수미 씨는 전라북도 군산이고 정세균 총리는 잘 아시다시피 그 진안이고 예. 바로 옆 동네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나이도 비슷해요. 예. 김수미 씨가 49년생이고 정세균 총리가 50년생이니까 뭐 한 살 차이면 거의 친구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두 사람이 다 DJ를 지지했어요. 1997년에. 예. 그래서 그 97년 대선에서 DJ 지지하고 DJ를 도우면서 그때부터 아주 굉장히 친해져서 지금이 2024년이니까 27년 직이란 이야기죠. 예.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그 후원 회장을 누구를 모실까 하다가 김수미 씨를 모셨다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 경쟁자가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총리 이런 분들이었는데 쟁쟁한 분들이었네. 정세균 총리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좀 떨어진다, 인기가 좀 떨어진다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위아래 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있는 김수미 씨를 후원 회장으로 영입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보였던 밥 먹는 자리에서 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욕 좀 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김수미 씨는 조금 전에 봤지만 욕도 굉장히 찰지게 잘하시지 예.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정세균 전 총리가 저도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반듯하대요. 네. 너무 신사적이다. 그런데 정치인이 되려면 인기가 있어야 되고, 인기가 있으면은 반듯한 모습만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망가지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인기를 얻어라, 그런 그 조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참 욕을 해도 사랑받는 배우가 있다면 바로 김수미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 이 김수미 씨 하면 사실 주연보다는 아까 저 영화에서는 주연을 했던 것 같은데 대부분 조연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주연보다는 정말 빛나는 조연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시상식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이 2011년도에 이제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이제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2011년도에 청룡영화상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 수상 소감도 참 멋지셨는데, 내가 그동안 시상
상과 너무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 같다. 후배님들 나보다 더 빛나지만 앞으로 후배님들은 기회가 더 많으시니까 이번에는 제가 받을 만하죠. 이런 수상 소감을 예, 남기시기도 솔직하네요. 했는데 예. 그렇죠. 솔직함과 겸손함으로 멋진 수상 소감을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김수미 씨 하면 이렇게 연기도 잘하고 또 선후배 동료들 잘 챙기는 분으로 유명하죠. 특히 밥을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동료들을 또 방송국 직원들을 챙겼던 그 훈훈함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지금도 기억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김수미 씨의 모습 준비했습니다. 저는 늘 싸갖고 가요. M본부에서 하는 드라마도 우리 그 식구들 다 먹여요. 전원일기 할 때는 20년 동안 도시락 싸갖고 가서 다 같이 먹었어요. 처음에는 쌀값이 너무 아까워서 제 것만 싸갔는데 김혜자 선생님이 식사 언니 좀 하실래요? 그러면 아니야 너 먹어 하시다가 내 걸 밥에서 잡숫네? 그래서 이제 한 3인분을 싸가서 선생님 이거 드세요. 그랬더니 최보람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다음에 좀 많이 싸와. 이 남자는 안 주냐? 그래가지고 20인분을 싸갖고 가서 그러고 전원일기 끝나고 이제 연말 되면 우리 그 전원일기 식구들이 다 내 선물을 사주셨어. 회식 가면 난 돈도 안 받았다. 그래서 사실 남았어 장사해갖고. 예, 장 변호사님. 네. 사실 밥 먹는 거 촬영장에서 참 힘들잖아요. 요즘엔 뭐 누가 밥차도 갖고 온다지만 당시에는 80년대에는 그런 것도 없었을 텐데 저렇게 본인 것도 아니라 20명의 동료들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김수미 배우 같은 경우에는 뭐 연기 활동 이외에도 음식과 관련해서 기억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오히려 전원일기 세대가 아니면 수민의 반찬 등 그런 예능과 관련한 부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실제로 이 수민의 이 반찬이란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뭐 흑백요리사에서 이 뭐 백수저로 나왔던 아주 유명한 셰프들이 그 요리 비법을 전수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화제가 다시금 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82년도부터 본인이 요리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약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홈쇼핑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뭐 간장게장 그리고 직접 만든 여러 반찬 사업들과 관련해서 완판 신화를 써내려간 걸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예. 건강 이상설이 나온 이후에도 마지막으로 대중들에게 얼굴을 비친 모습은 또 이제 홈쇼핑 장면이었습니다. 예, 인조 변호사님 저렇게 밥을 많이 해주니 저렇게 저희 예능에 나와도 많은 분들이 토크쇼 게스트로 나와서 저렇게 조인성 씨도 보이고요. 당대 유명한 내노라 하는 배우들이 김수미 씨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와서 이렇게 예능에 출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송사도 겪었다면서요? 그렇죠. 고 김수미 씨가 사실 연기자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셨지만 음식 사업으로도 승승장구하셨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딴 간장게장 같은 경우는 홈쇼핑 완판 신화를 이뤄내기도 했고요. 특히 각종 방송에서 김수미 씨만의 그 반찬 노하우 같은 것들을 전수하면서 식품회사, 식품유통회사 같은 것을 설립해서 아들과 함께 운영을 하기도 했는데 네. 최근 사실 송사에 휘말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꽃게 대금을 미지급했다고 해서 걸린 소송에 대해서는 일단 1심에서는 김수미 씨가 승소를 한 상태였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김수미 씨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이 나팔꽃 F&B라는 회사에 오히려 김수미라는 상표권을 잘못 넘겼다 이런 혐의로서 지금 재판이나 고소직권이 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송사가 좀 계속되다 보니 피로가 또 같이 누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연기 활동 또 연극도 하시고요. 또 내년 1월에 개봉할 영화도 찍고 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도 쓰시고 굉장히 바쁘게 생활을 해왔던 김수미 씨입니다. 자, 김수미 씨가 특히나 아꼈던 배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 배우입니다. 장어 구이는 간을 지금 미리 해야 되거든. 있잖아 장어하고 굴전하고 시래기를 된장에 버무려서 지금 국을 끓이려고 그러거든. 다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네. 왜냐면 식성이 나하고 똑같아. 어머니 저희도 주시는 거죠? 인성이가 먹는 거 아니죠? 그럼 꼬리는 못 줘. 꼬리는 못 줘. 그리고요.
강승필 기자, 꼬리는 멋져. 저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 장어에서도 이제 꼬리 부분이 남성 건강에 유난히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장어 먹으면 꼬리를 많이 찾긴 하는 거죠. 자기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 꼬리를 줄 테니 맞습니다. 다른 분들은 몸통을 드세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저렇게 많은 분들을 저렇게 챙기다 보니까 어제 조인성 씨가 저렇게 네. 굉장히 일찍 빈소를 찾았었는데 네. 눈물을 많이 보이시면서 이렇게 뒷모습만 하고 인터뷰를 사양하고 가시더라고요. 네. 저런 모습 때문에 더더욱 그리울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실제로도 그 김수미 씨 과거에 이제 매니저하고 제가 친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들어보니까 정말 평소에도 지인들에게 되게 따뜻하시고 사실 또 가까운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정말 김수미 선생님을 존경하더라고요. 어머니처럼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김수미 씨의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이 마음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예, 생전에 김수미 씨는 자신의 장례식엔 곡소리 말고 춤추면서 웃으면서 좀 보내달라라고 한 방송에 나가서 얘기했답니다. 내 장례식장에서는 징글벨 징글벨 이런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이야기죠. 하지만 저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본인이 이제 책도 쓰는데 책 안의 내용도 본인은 평생 조연으로 살았지만 후배들에게 언젠가 주연이 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물론 이제 전원일기 같은 드라마에서 주연은 아니고 조연의 역할이긴 했지만 김수미 선생님의 인생을 이제 회고했을 때 누가 저 인생이 조연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주연보다도 그런 그 아주 주연다운 주인공다운 그런 인생을 보내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장례식 관련한 저 말씀도 김수미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례식이라고 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가야 할 그러한 예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식에 그냥 그렇게 슬퍼하고 그런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기억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여태까지 대배우로서의 그 위안을 마지막까지 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워낙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국문학도가 되고 싶었는데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진학을 못했었고 마지막 집필했던 책의 제목은 안녕히 계세요. 후배들아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원한 일용엄니 유쾌하지만 연기에 진심이었던 천상의 배우 김수미 씨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